안녕하세요. 비욘디 김미진입니다. 요즘 어깨가 아파서 잠도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연세다운병원 김현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저는 요즘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어깨가 막 아프더라고요. 네. 이게 그 유명한 오십견인가요? 예. 흔히들 어깨가 아프시면 병원에 오셔서 오십견이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십견의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피막염 또는 어깨가 이제 얼음처럼 굳어 있다. 그래서 동결건이란 말을 씁니다. 네. 대부분 팔을 무리하게 쓰시거나 심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이유 없이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 관절 운동 범위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오십견이라는 게 5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네. 다양한 범위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오십견이라는 병 자체가 중년 이후에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네. 오십견이라는 말이 붙었고요. 하지만 요즘 보면 20대에서 80대까지 많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 병에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개 100명당 많게는 5명에,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발병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오십견에 발병하는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특별히 정확하게 알려지는 원인은 없습니다. 대개 이제 저희는 그 오십견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관절 와순 같은 파열과 동반돼서 많이 오기 때문에 병의 과정의 일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힘줄 파열이라든지 골절이라는 그런 특별한 원인 없이 1차적으로 저절로 오는 경우를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십견이 온다면 예.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사람들이? 예, 먼저 관절 운동의 범위가 줄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고요.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호주머니에 지갑을 빼기 힘들 정도로 팔을 뒤로 돌리기도 힘듭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래지어 같은 속옷끈을 매기가 힘들어서 힘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머리 빗기조차 힘들어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움직임도 힘들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오십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 오십견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고 계시나요? 예,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네. 그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유착된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늘려줘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병원에서 하는 약물 치료라든지 어깨에 주사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는 통증을 줄여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스트레칭 운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요. 네. 이런 치료한 후에 환자분께서 스스로 스트레칭 운동을 하셔야지만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인 운동만이 이 근본적으로 오십견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스트레칭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누운 자세에서 네. 아픈 어깨 쪽 팔을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반대쪽 팔로 아랫팔을 잡으시고 네. 끝까지 올리신 상태에서 10초에서 15초간 유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트레칭 효과가 있고요. 네. 이 과정이 한 번이고 보통 한 번 세트에서 이 운동을 10번 정도 반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이제 팔을 뒤로 돌리는 내회전 운동이라 그러는데요. 네.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그림과 같이 자세를 취한 후에 반대쪽 팔로 아픈 어깨 쪽 팔에 손목을 잡으시고 배 쪽으로 꾹 누르신 상태에서 10초에서 15초간 유지를 해 주십시오. 이 과정이 1회에 해당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한 세트당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급적 누워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유는 누워서 하셔야지 정확한 자세가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한 번 세트가 10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4 내지 5번 세트 정도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하루에 40번에서 50번 정도를 예, 반복하게 맞습니다. 되는 경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50견이라는 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이 50견이 단순히 잠시 없어졌다고 해서 스트레칭을 그만두시기보다는 꾸준한 운동을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50견과 혼동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 회전근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거든요. 어떤 예.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은 어깨의 관절을 감싸고 원형으로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들을 말합니다. 원형의 띠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고 해서 회전근개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주로 이제 앞쪽 근육이 견갑하근, 위쪽 근육이 극상근, 그리고 뒤쪽 근육을 극하근 및 소원형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근육 4가지를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되게 팔을 많이 쓰는데요. 팔을 쓸 때 어깨를 어느 정도 올린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견봉이란 뼈와 네. 그리고 회전근개라는 힘줄 사이의 마찰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근데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예, 생긴다는 어느 정도의 거죠?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시거나 특히 팔을 올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견봉과 그 힘줄들 사이에 마찰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그 과정에서 회전근개 힘줄이 마모가 되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병이 시작되고요. 이 병이 더 진행이 되면 이제 파열이 시작되게 됩니다. 선생님, 파열이라는 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아픈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많이 아픕니다. 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 과연 어떤 통증과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되게 일단 환자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통증이 극심하고요. 또 하나는 근력 저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파열이 심한 환자분들은 일시적으로 팔을 들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팔을 멀리 뻗을 때라든지 또 팔을 들어 올릴 때 이러한 경우에 통증과 함께 근력 저하가 두드러진다는 것이 증상의 특징입니다. 이 사진은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MRI 사진과 관절경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 검은색 띠 모양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얀색으로 채워진 것이 보입니다. 네. 검은색 띠가 회전근개 힘줄이고요. 네. 원래의 위치가 하얀색을 지나서 저기 뼈 끝단까지 검은 띠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파열이 되어서 중간에 하얀색 그 간격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은 이것이 회전근개 힘줄이고요. 이 부분이 원래 그 뼈 끝단 부분입니다. 따라서 힘줄 부분과 뼈 끝단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파열이 되면 이와 같이 구멍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 병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근데 이 설명만 들어서는 이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쉽게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어렵습니다. 스스로 네.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네. 그 50견 환자에서 30 내지 40%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50견과 같은 경우에는 관절 운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팔을 위로 들어 올린다든지 뒤로 돌릴 때 범위가 감소되어 있으면서 통증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통증과 함께 근력 저하가 심하고요. 대개 관절 운동 범위는 정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 구분을 증상만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러한 것을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었다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료를 해야죠. 네.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대개 이제 파열의 정도, 그러니까 깊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부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안정을 취하고 약물과 함께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및 물리 치료를 하는 경우 대부분 환자분들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파열 중에서도 저희가 50%가 넘는 고위험도의 부분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끊어져서 벌어지기 시작한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 수술이 진행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전 파열의 경우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봉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은 저희가 내시경으로 봉합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시경으로 정확하게 수술할 부위를 찾아내서 그걸 봉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정교한 수술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예, 예. 수술 장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 장면에 환자분의 뼈와 저희가 내시경 삽입구를 표시하는 거고요. 예, 요것은 보시면은 관절 안에 이제 그 기구들이 왔는데 지금은 염증 조직을 이제 전기 소작기로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파열된 힘줄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힘줄을 다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봉합 나사라고 실이 달린 그 나사못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봉합사를 바느질을 하듯이 힘줄을 이렇게 꿰입니다. 그 다음에 봉합사를 서로 연결해서 매듭을 지음으로써 이 힘줄을 당겨와서 원래 위치에 봉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술이 끝난 후에 보시면은 절개 부위가 약 1cm 내외의 크기로 굉장히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수술 후 통증이 적은 편이고요. 따라서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흉터도 적게 남아서 미용상으로도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수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수술일 줄 알았는데 이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을 한다니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최근에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하는 사람이 7배에서 8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깨에 통증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꼭 전문의와 상담하고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